네, 이 자리에 김춘석 여주군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설 연휴도 지나고 어떻게 네. 설 연휴는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이제 저희는 또 저 구정 네. 이제 설날도 또 이제 이렇게 명절이기 때문에 그때 또 제사 모시고 그럽니다. 예. 네. 인사 좀 해주시죠, 청취자 여러분들. 예. 그 11만 여주 국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예, 금년 기사년 그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이제 며칠 있으면 또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 저 구정 설날이죠. 금년 이제 계사년 새해 한 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이 여주가 아직 전통 마을이 많고 어르신들도 많이 이제 살고 계시고 그래서 예. 군수님도 뭐 세배 다니시고 좀 바쁘셨겠습니다. 예. 하여튼 구정 때는 저 친한 친구들 한 100명이 모여서 그 어머님, 저 아버님 그 생존에 계신 분들 그렇죠. 이렇게 저 세배 다니고 합니다. 예. 금년에도 아마 할 겁니다. 예, 예. 이 여주군이 시승격을 위한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네. 이 행정안전부에서도 시승격 관련한 입법 예고를 하고 있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승격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지난 1월 16일 날 행정안전부가 경기도 여주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까지 전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그리고 이제 법제처 심의 또 차관회의 국무회의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한 후에 정부 법안을 국회에 넘기면 국회에서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서 300명이 모이신 의사당에서 다수결로 표결을 해서 방맹이를 3번 두드려서 의결을 해야 법안 의결을 해야 여주가 이제 시 설치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럼 상당히 그래도 좋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 얼굴 보니까 편안하신 게 보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제 여건도 많이 성숙이 됐습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네. 의견도 국민 의견도 분분히 되고 그랬었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성숙이 됐죠? 예. 하여튼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주를 시로 승격시킨다면은 주민이 뭐 대부분 찬성했을 줄 알았더니 거의 한 3분의 1 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반대 이유를 보니까 가장 큰 반대 이유가 지금 여주 그 읍내 거의 여주 인구가 11만인데 5만 4천 명 되시는 분이 여주 읍에 살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자녀가 지금 고등학교를 세종고등학교나 여주고등학교 다니는데 그 자녀분들이 졸업할 때 현재는 그 대학교 갈 때 대학교 특례 입학을 받으시는데 농어촌 특례 입학을 받으시는데 시가 된 후로는 3년 이후 지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농어촌 특례 입학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녀 교육이 제일 부모의 관심사인데 그렇죠. 이게 혜택이 없어진다니까 아주 반대가 세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히려 이번 기회에 여주에도 명문 중고등학교를 만들자 해서 정말 금년서부터 제가 매년 30억씩 지금 여주 교육 그 발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5년 동안 150억을 여주군 그 교육 발전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숙사 신축이라든가 아니면은 신중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인터넷 그 학습 그런 시스템 구축해 놓은 거 아니면 이 수준별 이렇게 방과후 학습 또 주말에 이렇게 서울의 유명한 강사를 모셔다가 이렇게 특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지방에 있는 그 명문 고등학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그런 학습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여주에도 그대로 정착시켜서 여주에서도 일반 교육을 학교에서 교육받는 걸 받아서 서울에 있는 그 학교에 가서 대학교에 가서 입학 시험에 아주 일반 전형으로 가서 많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명문 그런 여주에 있는 학교를 만들어 볼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주 주민들도 상당히 지금은 아주 긍정적으로 여주시 승격에 대해서 아주 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 뭐 이런 그 여건이 성숙된
면은 예. 그동안 반대하셨던 3분의 1 예, 예. 이분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계속 꾸준히 하셨던 그럼요.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처음에는 저희가 시승교육해면서 찬성하는 그런 그 측면만 얘기를 했는데, 예, 예. 근데 여주 시승교육되면서도 국민들의 그 추가 부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가장 아까 큰 부담이 대학교 예. 농어촌 특례 입학 안 되는 거 예. 입학할 때, 그리고 두 번째가 아마 지금 현재 농촌이기 때문에 받는 그 혜택 감면이 이제 취소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 여주 그 읍내 도시 지역 거기 사시는 분들은 저 건강보험료 그게 보통 지금 농어촌이라서 한 22, 3% 감면 받는데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또 일부 취득세 뭐 면허세 이런 게 좀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렇게 살림살이가 살림살이가 넉넉해지고 커지면은 거기에 따른 부담도 하는 거니까, 또 그만큼 여주가 도시 형태로다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가 또 부담 내지는 것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주민들을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했더니 이렇게 계속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더니 상당히 지금은 처음에 좀 부정적인 측면만 이렇게 했던 건데, 여주가 시가 됨으로 인해서 중앙정부나 도의 그 지원도 늘어나고, 또 오히려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던 이 저소득층 1,580명 정도가 뭐 기초생보자라든가 기초노령연금 이런 걸 장애연금 이런 걸 새로 받게 됩니다. 그렇게 좋아지는 점도 설명을 드렸더니 아주 지금은 뭐 그렇게 시승격에 대해서 뭐 찬성 내지는 그렇게 뭐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예. 앞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시가 되면은 그 농어촌 특례 입학 혜택을 받지 못해서 주민들이 가장 그 피해를 본다 생각하고 부정적인 의사를 드러냈었는데, 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5년 동안 150억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그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또 어떤 그런 개선 사업은 또 따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네,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여주 교육 발전 중장기 계획해서 우리가 용역을 작년 9월달에 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학부모님들 또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들 비롯해서 여주 교육지원청 그 직원들 그리고 도시 군청 공무원들에서 한 4-5번에 같이 이렇게 그 의견 수렴 공청회라든가 이렇게 거쳐가지고 충분한 그 학부모들의 의견 또 학교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지금 그 용역 결과가 2월 중에 나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동북권에서 우리 경기도 동북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교육도시로 만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기술자 증축이라든가 인터넷 강의망 구축 그리고 방과 후의 맞춤형 학습 또 수준별 그 학습 내지는 주말 특강 같은 걸 해서 여주에서도 이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으면은 이 서울에 있는 그런 그 유명 대학에 가서 일반 전형으로 전국에서 모인 인재들과 같이 경쟁을 해서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체제, 시스템을 한번 이번 시가 되면서 만들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에 여러 반대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전부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추진을 하시는데, 이게 언제쯤이면 과연 그럼 여주시가 되겠느냐? 궁금한 겁니다. 앞으로 절차는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번 3월 중에 아마 정부에서 이런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법안을 지금 국회로 제출할 그런 계획인데, 그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은 4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입법 심사라든가 이제 법안 의결 절차를 거치고, 또 아마 그 절차 조금 늦어지면은 아마 6월 그 국회에서 그 법안이 이제 확정될 그 현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법안 의결해서 정부로 그 법안을 이송하면은 정부가 그 법을 공포한 이후에 대개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그 시를 개편하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마 한 7월이나 한 9월경에 여주가 시로서의 그런 그 면모를 갖춰서 이제
시로 이제 이렇게 발족될 거로 이제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올해도 이제 여러 가지 새해 들어서 이 군정을 또 펼쳐나가실 텐데, 네. 그 여주군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죠. 예, 우선 서민들 생활을 위해서 이 대중교통을 좀 어떻게 변화를 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네. 계시고 관련 정책들도 이제 새롭게 발굴해 내셨습니다. 네. 조금 좀 얘기가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좀 이번 기회에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하여튼 제가 군수가 벌써 2년 반 전에 취임해서 이렇게 보니까 특히 지방 다니면서 이렇게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선 시내버스 안 들어가는 지역이 뭐 한 4-5군데 되고 예. 그리고 시내버스가 2번밖에 안 들어가서 뭐 오전에 여주배 일보러 오시는 분이 오후 늦게나 들어가시고 그래서 일 간단히 한 30-40분 이렇게 보시고 그냥 한 뭐 대수 시간씩 기다리는 하루를 걸린다. 하루를 거의 다 그냥 예. 읍에 나와서 잠깐 일 보고 글쎄요. 들어가는데 이렇게 낭비하셔가지고 이게 좀 개편해 보자 해서 요번에 한 1년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보완해서 지금 그 시내버스 이렇게 운행 체계를 개편 이번에 했습니다. 근데 노선을 바꿨다는 말씀이시죠? 네, 노선도 바꾸고 예. 이제 시간도 체계도 좀 바꾸고 또 다 하고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환승 체계해서 일부는 그러니까 각 마을에서 그 여주으로 들어오는 버스도 있고 일부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그 면내를 돌면서 면소재지 가서 또 갈아타면은 여주으로 오는 그런 환승 체계를 마련했는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뭐 짐을 들고 뭐 환승 어떻게 하느냐 또 추운 날씨에 이렇게 그렇죠. 가서 이렇게 뭐 20-30분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그 버스를 기다리고 그러는 게 불편하지 않냐 해서 뭐 그런 거 내지는 또 지금 운행 횟수를 많이 늘려드렸습니다만 운행 횟수보다도 그냥 그 점심 때나 이 낮 시간에 좀 많이 다니게 해달라 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하여튼 읍면장 회의를 소집하고 또 그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해서 3월 초 개학할 때까지는 아주 좀 보완한 그런 아주 주민들이 불편을 좀 덜 느끼는 그런 버스 운행 그런 체계를 다시 정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시행 초기에는 항상 문제가 드러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새로 된 거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해나가고 그러시면 또 주민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들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자 합니다. 예.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만들고 계시고 펴고 계신데 우선 이 도자 산업 육성을 첫선으로 꼽으셨습니다. 네네. 이 도자 산업 육성 방안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여튼 여주는 옛날부터 그 쌀과 도자기의 고장에서 지금도 도요를 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도자 판매 심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 한 450여 분 되십니다. 그래서 여주가 도자 산업이 어떻게 보면 이 쌀 그 수도자 외에는 두 번째로 큰 어떤 산업인데 어떤 도자 산업이 요즘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유약 이런 거 좀 그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유약 연구실을 개소했고 또 앞으로 좀 여주가 좀 보다 가볍고 주민이 선호하는 그런 그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기술 지원이라든가 또 뭐 디자인 센터도 지금 그쪽에서 만들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구체적인 한번 안을 가져와서 우리하고 여주군하고 또 도하고 한번 협의해 보자 현재 그런 적이고 또 지금은 각 그 도요에서 만들어서 본인들이 이렇게 그 공급처 그러니까 소비자층 수요처를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냐 해서 여주에 지금 도자최상이라고 그 한국 그 도자재단,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렇게 만든 한국도자재단의 그 도자최상 도자기 종합 판매점이 있는데 그 옆에 어떤 여주 도요에서 만든 그런 그 도자기를 같이 이렇게 전시해서 도자백화점을 여주군 도에 그 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갖다 이제 이렇게 그 전시를 해서 하여튼 예를 들면 도자기 뭐 접시 뭐 주전자 해서 그 여주에서 만든 전체를 다 갖다 이렇게 도자기 접시대로 주전자대로 나와서 여러 상품 중에서 골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도자기 만드시는 분은 만들고 그 판매는 어떤 도자 백화점에서 판매해서 이제 30-40% 수수료를 내시면은 판매해 드리는 어떤 그런 체제를 해서 뭔가 도자하시는 분들이
이 판매 내지는 생산에 질 좋은 도자기를 만들고 판매도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서 판매를 적극 좀 앞장서서 해드릴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요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여주보라든가 강천보, 이포보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런데도 도자 판매 그런 매장을 좀 만들어서 좀 더 판매를 촉진하고 하여튼 저희가 여주 도자가 정말 새롭게 다시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군에서 최대한 좀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예. 네, 이 박근혜 새 정부의 트렌드가 중소기업입니다. 네네. 여주군에도 중소기업들이 물론 있을 텐데 네. 어떻습니까? 중소기업 육성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시책들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경기도하고 지금 여기 저희 그 여주군에서 이렇게 같이 협력해가지고 저희가 매년 한 4, 5억씩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이렇게 출연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운전 자금은 업체당 한 5억 원, 또 시설 투자라든가 신기술, 벤처 창업 이런 때는 업체당 한 15억 원 한도 내에서 또 소상공인이라든가 여성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뭐 일부 그 필요한 그 실제 좀 이렇게 실사를 해서 예. 필요한 그 금액을 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 보증 그런 신용 보증 대상에서 하고 보증 지원하는 거죠. 예, 이제 보증 지원해 드리고 그럼 은행에서 이제 그 돈을 예, 융자 받아서 그렇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또 한 4억 원 범위 내에서 기업의 그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비도 저희가 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SOS 넷을 우리가 군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그 기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라든가 예. 아니면 애로사항 같은 걸 갖다가 바로 담당자가 이렇게 접수해서 그냥 자기가 그 직접 예. 관계 그런 부서하고 예. 협의해서 그냥 해주는 어떤 그렇게 어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자들의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부닥김 없이 예. 바로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이 여주군이 뭐 남한강을 끼고 있어가지고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네. 도시다 이렇게 하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와 관련해서 군수님께서는 또 명품 휴양 도시로 여주를 육성시키겠다 이런 비전도 밝히셨습니다. 이거 어떤 계획입니까? 어떤 여주가 이번에 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작년에 완공이 됐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여주군이 그 남한강이 38.9km, 그 1.1km 빠지는 아주 40km입니다. 그러니까 남한강 백리길인데 여기 주변에 지금 뭐 자전거 도로라든가 뭐 각종 뭐 야구장, 축구장, 오토 캠핑장이라든가 일반 캠핑장에서 아주 많이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주변에 저희가 또 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하면서 만든 그 친수구역 환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오면은 남한강변에다가 그 친수구역을 지정을 하면은 각종 유락단지라든가 관광단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역점을 또 두고 또 요번에 그 여주의 그 극락보존에 그 미륵보살상이 또 보물로 새로 지정되는데 여주가 지금 국보 한 점, 보물 18점, 뭐 그 외에 이제 뭐 도문화재 또 군 뭐 문화재에서 문화재가 지금 83점이나 됩니다. 아마 경기도에서 뭐 한두 번째로 제일 많은데 그런 역사문화 유적지하고 이 관광객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대강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 수상 레포츠 시설을 지금 국가로부터 한 30억 지금 지원을 예산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한 20억 보태서 수상 레포츠 시설을 카누 카약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만들고 또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지금 요번에 아마 어제도 그 도에서 이렇게 심사를 해서 이런 개발해서 이렇게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을 그러니까 현재 그 140개 점포 되는데 한 90개 점포를 더 늘려서 230개 정도 되면은 그 아시아에서 제일 큰 프리미엄 아울렛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는 일본의 그 고텐바 그 프리미엄 아울렛이 제일 큰데 거기 한 210개 점포 됩니다. 근데 여주가 이제 이렇게 아마 금년서부터 해서 내년 한 7, 8월 달에 이제 완공 예정인데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이제 아시아 최대가 되면서 그 인근에 또 최첨단 유락단지를 한번 조성을 해서 관광도 하고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첨단 유락단지에서 놀고 관광도 하면서 또 이렇게 그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쇼핑도 하고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네. 전철이? 네. 어디까지 여주까지 들어가는 거지? 네, 여주 읍내 교리라는 데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여주역이 그가 종점입니다. 그래서 종점. 성남 판교역에서 여주역까지 그게 언제쯤 개통이 됩니까? 2015년 말에 개통 예정입니다. 지금 한참 공사 중이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우리 여주 지역 그 정병국 국회의원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작년에는 2,300억이었는데 그 건설비가 성남 여주 복선 전철 사업비가 금년에는 3,60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후년 한 3,000억 수준 확보하면은 2015년 말에 개통은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개통만 되면 또 여전 또 바뀌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엄청난 변화를 뭐 이렇게 수도권에서 전철을 타고 여주에 와서 남한강변 각종 뭐 문화유적지라든가 또 이런 뭐 수상레포츠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거 또 저 프리미엄 아울렛 이런 데 쇼핑할 수 있고 하여튼 여주에 앞으로 수도권 분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철만 개통되면. 예. 예. 아니 기왕에 여쭤본 거니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네. 그 지금 한 지역의 군 지역 내에 이렇게 보가 3개씩 남한강 보가 3개씩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여주만 유일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보가 이제 이 남한강에 이제 여주군 관내에 3개가 보가 생기면서 네. 어떻습니까? 그 전과 보가 생긴 이후에 달라진 점이라 그러면 어떤 휴양적인 측면이나 다른 거에서 여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랄까 좀 어떤 면이 좀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하여튼 지금 여주 그 3개 보에 특히 이 포보는 저 2번이나 전국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제일 아름다운 보로 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16개 보 중에서 이 포보가 제일 아름다운 보로 2번이나 이렇게 당첨이 됐습니다. 아니까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보가 그 보 형태가 그 백로가 물에서 날아오르는 형상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앞에는 백로 알이 7개가 이렇게 놓여 있는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진 그런 보가 돼서 하여튼 뭐 평상시에도 한 뭐 500~600명 뭐 주말에는 한 뭐 1,000명, 1,500명 이상 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관광객들 오셔가지고 인근의 그 뭐 식당이라든가 아주 거기 아주 뭐 사람들이 아주 잘 되고 그리고 거기 와가지고 이제 또 보 주변에 이제 자전거 그 임대해서 그냥 뭐 자전거 타고 그냥 거기 자녀들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여주의 그 오토 캠핑장에서 어제도 제가 자전거 타고 이포보까지 갔었는데 어제도 한 10대 분이 오셔가지고 한겨울인데 이 추운 겨울인데도 그 오토 캠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 강천보 쪽에는 그 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강 그 문화관이 거의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쪽에도 지금 그 문화관 그 구경이라든가 그 오셔서 이제 이렇게 보를 걸으시면은 어떤 뭐 그 큰 그 남한강 그 물이 이렇게 잠겨 있고 그러니까 아주 속이 확 트이죠. 큰 그 뭐 이렇게 남한강 줄을 보면 그래가지고 하여튼 보통 여주에 이제 평일에는 뭐 한 뭐 3개보로 다 따지면 한 800~900명 그리고 아마 주말에는 뭐 한 2~3천 명 오십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도 아주 크게 도움이 됩니다. 아까 제가 그 3개보 주변에 도자기 판매 상설 매장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말 되면 거기 이제 여주 농특산물 판매점이나 아니면 간단히 스낵 그런 것도 팔고 지금 현재 거기도 그냥 매점이나 뭐 저 카페 같은 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정치적인 논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정치적인 논란은 차지하고 여주군 입장에서 보면 여주군 주민들은 큰 어떤 희망이 되고 경제에 활성화를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주 국민들은 지금 뭐 4대강 이게 되면서 그 지역 경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 작년 재작년에 그 홍수가 이렇게 많이 졌는데도 그 전에 그 한강변에 그 침수된 지역이 침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시는 분들도 아주 실제 혜택을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하여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지금
뭐 반대하시는 분이 여주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 경제 또 복지 많은 교육 문제를 전부 총망라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가 되고 이러려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복지 혜택도 많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이 보육 정책 또 이 노인 정책 이런 그 복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표적인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금년 한 해로 본다면은 금년에 우리가 보육 예산을 상당히 많이 늘립니다. 그래서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그 보육료 지급이라든가 보육수당 같은 것을 지금 새로 드리고 또 무상급식도 지금 초등학교만 했는데 금년부터는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좀 이제 주민의 그 보육을 이렇게 교육 서비스를 증진시키고 또 장애인한테도 장애인 직업 재활 그런 시설을 작년에 만들었는데 금년에 어떤 아마 지금 국가 가꾸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봄서부터 국가를 가꿔서 이 가을에면은 이렇게 판매하고 뭐 할 그런 그 직업 재활 교육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또 다문화 가정에 금년에 제가 6가정을 선발해서 금년 2월 2일, 2월 4일에서 벌써 출발했습니다. 두 팀은.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성실히 여기 여주에 결혼해 오셔가지고 지금 뭐 한 7, 8년, 10년 고향에 한 번도 못 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 선발해서 이렇게 비행기표 왕복권하고 또 가는 선물 같은 거는 또 여주 농협하고 여주 축협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셔가지고 고향 잘 다녀오라고 또 이렇게 보내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도 하고 또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금년에 한 700자리를 마련해서 그렇게 하고 또 경로당이 지금 상당히 노후된 게 많아가지고 이게 작년서부터 내년까지 처음에는 3개년 동안 그걸 보수하려고 그랬는데 좀 1년 땡겨서 금년까지 해서 총 63개를 아주 개보수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어르신들 좀 이렇게 생활에도 좀 이렇게 좀 우리가 보탬을 해드리고 또 작년에는 저희가 일자리 센터 그 최우수 군으로 선정돼서 아주 뭐 중앙에 가서도 상도 받아오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센터를 금년에도 계속 운영을 해서 좀 그 어려우신 그런 그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젊은 그 청년 취업이라도 요즘은 아까 말씀하신 그 프리미엄 아울렛 이런 데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그 중소기업체가 뭐 기업체가 지금 한 660개 되는데 그런 데는 즉시 그렇게 자리가 나면은 우리가 일자리 센터에서 이렇게 연결해 드리고 해서 금년에도 하여튼 가능한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좀 그 생활에 보탬이 돼서 또 아니면 또 취직이 돼서 좀 좋은 삶을 즐거운 삶을 아니 안정된 삶을 그런 살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복지하면 뭐니 해도 일자리 많이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최고의 복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우리 시장님이 군수님께서 꿰뚫고 있는 거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군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벌써 예정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은 마무리 인사 삼아서 말씀해 주시죠. 금년은 삼국사기에 여주가 소개된 이후로 1538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런 농촌 그 도시로서 이렇게 쭉 해다가 정말 이렇게 발전된 이렇게 산업화된 도시로 이제 처음 인정받는 여주가 군에서 시로 승격되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그 전환의 그런 그 금년 한 해입니다. 그래서 여주가 꼭 금년 상반기에 시가 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노력할 거고 또 그러면서 이제 새 정부 들어오면서 우리 남한강 여주 주변에 친수구역이 지정이 돼가지고 좀 발전의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주가 시가 승격됐다 하더라도 그게 목표가 아니고 그거는 여주가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됨으로 인해서 각 분야별로 뭐 행정, 교육, 복지, 문화, 무슨 체육 이런 각 분야별로 앞으로 5년, 10년간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여주 시 발전 중장기 계획을 금년에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 예산도 확보해 놨는데 그래서 앞으로가 금년에 시가 되더라도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여주가 더 더 살기 좋은 그 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금년서부터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여주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11만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또 여주 국민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건강해시고 행운이 항상 함께 계시는 그 아주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춘석 여주군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김춘석 군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